자, 내돈내산 제네시스 박의 추천 도서입니다. 본 도서는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서 당연히 사서 읽은 책이고요. 어떠한 광고나 그런 건 없고, 다만 밑에 이제 쿠팡 쇼핑 그 제휴 수수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6%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따로 뭐 광고 그런 표기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사이토 다카시의 훔치는 글쓰기입니다. 제가 이게 워낙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주제죠. 글쓰기. 처음에 이 책을 딱 봤을 때는 그냥 딱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곧바로 책을 샀어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작가 사이토 다카시의 작가 책이다. 두 번째, 표지가 예쁘다. 좀 이렇게 뭔가 순정 만화 보는 만화책 보는 것 같잖아요. 뭐 안에 내용은 그냥 평범한 책인데. 세 번째, 글쓰기에 대한 책이다.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물론 저한테 좀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성비가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나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어서 자판만 키보드만 있어서 툭툭툭 치면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블로그를 쓸 때도 애드포스트 수익이 뭐 하루에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거 모이면 또 큰 돈 되고요.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월 구독료 2,900원씩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그거 받고요. 또 뭐 다른 데서 이제 칼럼 같은 거 쓰게 되면 또 그걸로 또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도 쓰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제 어디서나 쓰고 싶을 때 그냥 쓰면 되고, 때로는 지하철 이동할 때도 막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글쓰기를 좀 더 잘해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이 딱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자, 여기 보시면은 훔치듯 간절하게 읽고 나만의 스타일로 엣지 있게 써라.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지금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이 일곱 개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훔치듯, 간절하게, 읽고, 나만의 스타일로, 엣지 있게 써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요, 3번이고. 읽고.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돼요. 즉, 아웃풋을 잘하려면 인풋이 많아야 되는데 그 인풋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압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정말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적 판매 1,000만 부. 사이토 다카시가 집대성한 글쓰기 바이블. 여기서 이제 우리를 딱 완전 기를 죽여버리죠. 어떻게 1,000만 부가 되지? 그런데 이제 책 한두 권을 1,000만 부 판매한 게 아니고 이분이 쓴 책이 제가 알기로 뭐 수백 권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일본의 어디 그 교수님이신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 삶에 있어서 어떤 롤모델 같은 그런 분인데, 독서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글쓰기로 승부를 걸어라. 이게 굉장히 이런 좀 상세 페이지는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어필 과잉이 시대인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쓰기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를 위한 글쓰기 9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글쓰기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2번, 만화만큼 좋은 텍스트도 없다. 만화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원고지 10장을 쓸 수 있으면 어떤 글이든 쓸 수 있다. 일단 작은 성공을 하라는 겁니다. 멋부린 문장보다 정직한 문장이 더 감동적이다. 저는 진짜 이거 동의합니다. 괜히 현학적인 문장, 괜히 있어 보이는 문장 굉장히 저 싫어하고요. 그냥 담백하고 짧고 솔직한 문장, 이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관점이 명확하면 절반은 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뭔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여기 작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적어도 주어와 서술어를 잘 일치시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팁들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팁이 뭐냐면은요, 주어하고 서술어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일치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와 일본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한국어. 예를 그리고 또 일본어는 처음에 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잘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중간이 너무 길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3000%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거든. 그럼 이제 명확하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어, 그 다음 중국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나오고 곧바로 동사 나오잖아요. I love 바로 나오잖아. I hate 바로 나오잖아요. 나는 좋아, 사랑해, 나는 싫어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아니함을 아니할 수고 말할 수가 없고 뭐 이상한 말 짜증나. 뭔 말이야 도대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직구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이 어순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약간 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를 좀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그런 건데, 얘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어쩐다 바로 나와요. 그냥 심지어 얘도 생각하잖아요. 생략해버리잖아, 명령할 때. 맞죠? 그냥 do it 그러잖아요. 너 빨리 해 그냥 그러잖아. you를 생략해버리잖아. 어쨌든 이 언어를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아니라 발문을 잘해야 되고, 키워드만 찾으면 읽기도 쓰기도 쉬워지고, 평론만큼 좋은 교과서도 없고, 결론 먼저 이유는 나중에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한 중간에서 한 중간 정도 이상 그냥 뭐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쭉 보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딱 먼저 빵 한 방 맞았냐면은,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어요. 명료한 글쓰기가 필요할 때, 이 책으로는 119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유혹하는 글쓰기를 하려면 국어 입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일본 작가니까 이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입시 문제는 뭐겠습니까? 도쿄대, 동경대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77년생인데 원래 96학번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학교를 늦게 가서 99로 갔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고3 수험생들 막 본 문제지 뭔지 아시죠? 일본 동경대 수학 문제, 논술 문제 그런 거 봤었단 말이지. 본고사 준비한다고. 아, 완전 아재.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는데, 그때 막 수학이랑 뭐 논술 문제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대 뭐 연고대 다 논술 문제 있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 그 동경대 논술 문제가 딱 예시로 나오면서, 나 같으면은 이 답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교수 입장에서 쓰는데, 와, 그때 이 부분이 저는 완전히 그냥 뒤통수 한번 맞는 그런 거였어요. 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특히 112페이지에 있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가 한 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뭐 사례를 뭐 공통적인 걸 봐라 막 그렇게 하는데, 와, 감탄했어요. 역시 교수님.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바야흐로 좋은 문장이란 자신의 감성을 흔든 내용을 넣는 거다. 내가 만약에 채점자라면 이 시가 시를 읽은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묻고 싶다. 한 나라에 있는 입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주니까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등급이 어떻고 뭐 커트라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정말 그 수능 문제 중에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을 다 갖고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공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입시 준비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잘 쓰는 9가지 방법,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서 되게 좋았고, 감동도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좀 이렇게 적어둔 게 뭐였냐면, 독서량이 풍부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풋이 많아야 된다고. 인풋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간절하게 읽어라. 읽는 걸 먼저 잘해야 돼. 그래서 논리 정연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글 쓰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할 때 단어가 떠오르니까 문장어에 가까운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대가 쓴 글이나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 거죠. 사회는 냉혹하다. 학교에서처럼 첨삭을 해주지도 않고 실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거나 의뢰를 줄이거나, 때로는 커뮤니티에서 은근히 방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2년 3년 열심히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언론사가 있는데, 제가 원고를 제공하는, 거기서 그냥 조용히 저희 이번까지만 하죠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쎄할 것 같아.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이 냉혹한 사회를 헤엄쳐 건너가는 수영법을 몸에 배게 하는 것과 같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유형으로 멋지게 수영하는 사람은 없다. 태어난 지 5년 만에 말을 잘하게 되는 아이는 있지만,
잘 쓰는 아이는 없다. 독서와 글쓰기는 수용을 몸에 익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수영을 좀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와 함께 굉장히 좋았어요. 이분은 교수님인데 문과 출신 교수님인데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테니스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60 넘으셨을 거예요. 환갑 넘으셨을 거예요. 대단해요.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좀 제가 특정 작가에 꽂히면 그 사람 책만 다 보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 게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즐거운 독서 하셔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대로 글 많이 잘 쓰시고 디지털 노마드 관심 많으신 분은 계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아이패드 하나, 노트북 하나면은 제 일을 다 할 수,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막간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검색창에서 제 닉네임 제네시스 박을 하면 뭐 제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플랫폼 채널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제네시스 박이라고 검색을 하면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와 함께 아파트 투자 정석이 있고 제가 상반기 때 냈었던 전자책이 있는데 제네시스 박에 따라할수록 돈 버는 부동산 절세는 두 학원이 어제 8월 25일 날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 책은 상권처럼 전자책만 있어요. 종이책은 없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출간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출판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자책만 내자, 이북으로만 내자.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있고요. 이 학원은 아직 밀리의 서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하신 분 보시고 올해 11월 아니면 12월에는 이 두 개를 묶고 플러스 알파해서 종이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전자책 2권, 종이책 1권, 그래서 1년에 계속해서 3권씩 나올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